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마케팅만 하면 장사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광고비를 쓰면 매출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고 이미 그걸 알고 난 뒤에는 늦은 경우가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780만 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는데요. 6개월 안에 780만 원의 마케팅비를 쓰고 홍보 비용을 쓰고 망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런 과정을 거치진 않겠죠. 왜 780만 원의 마케팅비를 썼는데도 이 가게는 망했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수백 명의 자영업자분들을 만나고 직접 마케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느낀 거는 실제 데이터를 보고 확실히 분석을 해봤을 때 마케팅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매장의 매출이 올랐다거나 성공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케팅에도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알고 나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마케팅비를 6개월 만에 780만 원을 사용하신 이 매장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본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비를 좀 과도하게 투자하신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지속되지 않는 손님들만 끌어들인 거죠. 강남 쪽에서 오픈을 하셨는데 수제버거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2023년도 4월쯤 한 5월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했었을 때니까 오픈하시고 나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 인플루언서 광고도 하셨고 페이스북 타겟 광고도 하셨고 플레이스 세팅도 다 맡기셨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300만 원이 넘는 마케팅비를 지출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첫 번째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오는 손님들이 내용물 자체가 좀 달랐던 거죠. 보통 인플루언서 분들이 매장에 오시면 좀 더 다양한 구성, 그리고 좀 더 색감 있게 맛있게 표현하려는 그런 좀 니즈들이 강하다 보니까 없는 메뉴 구성을 만들어 버리고 떼샷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음식을 모아놓고 찍어야지 좀 맛있게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행을 하면서 실제로 손님들이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왔을 때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재방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제버거가 프리미엄 수제버거 컨셉으로 매장을 오픈했는데 한 개당 가격이 15,000원에서 16,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층은 이 15,000원, 16,000원에 점심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진 않았어요.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한 12,000원? 만원 선에서 점심을 해결하려는 그런 니즈가 좀 강한 그런 동네였던 거죠. 그리고 빠르고 좀 저렴한 한 끼, 가성비 있게 먹고 싶은 그런 점심을 원했던 건데 이 A 수제버거 사장님께서는 조금 딜레이가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핏이 안 맞았던 거죠. 제품 마켓 핏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제품이랑 이 시장의 마켓이랑 핏이 잘 맞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어지게 된 건데 거기다 계속 마케팅비만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매장이 한 번 오고 다시 방문하지 않는 손님, 재방문율을 체크를 해봤는데 10% 내외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일 정도 재방문율 체크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툴이랑 실제로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좀 진행했었는데 3개월 지나고 4개월이 지나가도 재방문율은 1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손님이 한 20팀이 오면은 그 중에 다시 오는 손님은 2팀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결심을 한 게 배달로 좀 풀어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에다가 프로모션 광고비로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태우셨는데 총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 동안에 780만 원을 마케팅비에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초반에는 월 매출이 한 1200, 1300, 1500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5개월 차, 6개월 차 됐을 때는 700만 원을 아예 그냥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을 해도 소용이 없어진 그런 가게가 된 거죠. 결국은 이제 6개월 만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도파민, 이것도 매장에 재방문하고 꽤 큰 연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플레이스를 보고 사진이나 영상이 되게 맛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때 도파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던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른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버리면 이 도파민이 나오던 게 그 매장에 가서는 아예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매장에서 만족을 했다면 재방문을 할 텐데 속았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가서 음식을 좀 먹어봤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 사진이랑 영상들이랑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본질이 채워지지 않은 채 마케팅을 해서 이 매장은 망하게 된 거죠. 6개월 만에 마케팅비를 거의 780만 원, 800만 원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매장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마케팅 하니까 우리 집은 마케팅을 잘 안 해서 잘 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장의 본질, 음식의 퀄리티, 이 기본 이상은 해야 되는데
기본되어 되어 있지 않고 마케팅과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연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재방문율이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가게가 많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껍데기 마케팅을 한 매장도 있습니다. 이분도 거의 한 수백만 원을 마케팅비로 좀 많이 날리시고 실제로 가게 문도 닫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플레이스 대행을 대행사에다가 많이 맡기잖아요. 그게 돈이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분 역시도 플레이스 대행을 마케팅 대행사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 대행사가 일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일은 잘 했습니다.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줬어요. 뭐 트래픽을 쏴준다든지 순위 노출해서 순위 상승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을까요? 우리는 광고비를 지출할 때 이 로하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로하스는 투입 대비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어려운 얘기는 좀 집어치우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뭐 우리가 손님을 획득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CAC, 고객 획득 비용, Customer Acquisition Cost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어치우고요. 그냥 내가 마케팅비를 1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최소 200만 원, 3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체크해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의 실수도 그런 실수였어요. 2023년도 초에, 이때가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감성 카페를 오픈하신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이때가 진짜 플레이스의 전성기, 뭐 지금도 약간 전성기인 느낌이긴 한데, 이때는 플레이스가 거의 뭐 상위 노출만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분이 플레이스 대행을 맡깁니다. 대행사에다가. 그래서 뭐 세팅비랑 뭐 트래픽 작업이랑 또 관리비랑 해가지고 선납을 330만 하시고 달달이 44만 원씩 해가지고 55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로 플레이스를 전혀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트래픽만 쏜 거예요. 감성 카페라고 하면은 이 감성이 느껴지는 어떤 뭐 인테리어라든지 메뉴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영상이든 이미지든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트래픽은 들어오고 있는데 순위는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은 주는 게 맞는데 전혀 손님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껍데기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사장님께서 순위가 올라가니까 이걸 보고 손님이 온 걸로 착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해보신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은 광고를 통해서 온 거겠거니 하고 체크를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만약에 광고로 손님들이 온 거라면 그 광고비를 계속 지출하는 게 맞겠지만, 광고를 아예 하지 않아도 올 손님이 왔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손님들의 재방문율도 많이 줄었지만, 실제로 이 광고랑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오는 손님들이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케팅을 전혀 안 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마케팅을 했는데 이 마케팅으로 손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파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냥 넋놓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마케팅에서 돈을 주고 있었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손님이 오는 거니까 그냥 공부를 안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8개월째 때 카페를 그냥 파셨어요. 금액은 많이 받진 못했고 그냥 시설집기 금액만 일부 받고 그냥 카페를 넘겨버리셨는데, 그 뒤에 그 카페가 더 잘 됐습니다. 그분은 뭐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냥 오프라인 마케팅만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잘 되셨는데, 플레이스의 어떤 트래픽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인위적인 트래픽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플레이스가 상위에 있어도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매장들이 있어요. 플레이스가 무조건 상위 노출 된다고 해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가 최고다, 뭐 플레이스만 위에 나오면 된다 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마케팅비를 받을 수 있는 마케팅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카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쨌든 장사는 매출보다는 순위 상승보다는 순수익이거든요. 순수익을 어떻게 뽑아내줄 수 있느냐가 마케팅 대행사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 순수익이라는 게 음식이나 음료 그리고 뭐 고정비라든지 변동비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지만, 마케팅 회사에서는 마케팅비를 적게 쓰면서 순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걸 마케팅 회사가 해야 되는 거지, 뭐 순위만 상승해주고 매출만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마케팅 대행사가 할 일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이분은 한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이미 이제 가게는 접으셨는데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런 이해가 전혀 없으셨어요. 임차 계약을 할 때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시장에다가 매장을 차리신 케이스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장을 차려놓고 하는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케팅은 매장을 기획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케팅입니다. 인사하는 것도 마케팅이고요. 메뉴 가격을 짜는 것도 마케팅이고요. 메뉴 이름을 정하는 것도 마케팅이고요. 왼쪽 매장을 계약할까? 오른쪽 매장을 계약할까? 이것도 마케팅입니다. 어떤 입지가 좋을까? 어떤 매장의 얼굴이 더 잘 내가 꾸밀 수 있을까? 이것도 다 마케팅이고 모든 게 다 마케팅입니다. 심지어는 매장 이름을 정하는 것도 다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이분이 15년 동안 이미 요식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의기양양하셨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미 장사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근데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뭐 1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백반인데 약간 고급스러운 백반으로 18,000원을 받으셨는데 당연히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분이 부천에서 예전에는 또 복집을 오랫동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복집도 얼마나 음식이 정갈하게 나왔겠어요. 똑같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 매장에 한 1km, 한 2km 반경에 보면은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근데 20대에서 30대 젊은 층들은 18,000원짜리 한식 백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무언가 약간 어른스러운 느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매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가족 단위의 손님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저녁 때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점심 장사도 조금 빠르게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소비층들이 있는 자리였는데 뭐 이게 계속 반찬이 천천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좀 돈을 벌려면은 이 코스를 시켜야 되는데 점심 때는 코스가 하나도 안 나가고 딱 주말에만 뭐 1인당 38,000원짜리 코스 이런 게 나갔던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날 한 달이면 4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만 매출이 하루에 뭐 7, 80만 원씩, 뭐 많게는 100만 원씩 나오고 평일에는 거의 뭐 2, 30만 원? 그 밑으로 떨어지는 날도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음식이 최고야. 주변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은 내가 최고야.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답답해가지고 직원을 좀 여러 차례 몇 번 했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사장님하고 얼굴이 약간 붉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심 때 거의 마진을 남지 않는 구조로 이 메뉴를 또 다시 한 번 더 개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마케팅비를 쓰신 거예요. 그렇게 손님들을 모아야 되니까. 그 마케팅비만 해도 계산으로 따지면 거의 한 3,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2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손님이 유입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었던 마케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한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고객 페르소나라고 하죠. 명확한 고객 페르소나, 이거를 정하지 않고 들어오신 게 좀 잘못된 거죠. 식당 차리실 때 이런 명확한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하시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로까지 해야 된다고 좀 말하는 입장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름이 박영숙이고요. 52살 전업주부의 가족 외식의 어떤 주도층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거주지는 경기도 부천의 중동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 가족으로는 남편, 대학생 아들 1명, 고등학생 딸 1명, 직업은 전업주부, 소득 수준은 한 6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소비 성향은 가격보다는 건강하고 정갈한 음식을 선호한다. 또 외식 패턴은 뭐 주말에 가족들과 조용하고 정갈한 한식당에서 외식을 한다. 뭐 TV에서 본 건강식 트렌드를 따르면 나트륨 적은 음식 웰빙 식단을 선호한다. 쭉 밑에까지 쫙 정말 디테일하게, 뭐 매장 선택 기준 역시도 음식이 정갈하고 건강한 느낌을 좋아하고 좌석이 편하고 대화하기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가족이랑 함께 가기에 적절한 가격대, 뭐 1인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자, 이렇게 페르소나를 정하셨다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식당을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르소나가 맞거든요. 이 페르소나에 맞게 매장을 차리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페르소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우리 매장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딱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두루뭉술하게,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며 입지며 전혀 맞지 않았던 선택을 하셨던 거죠.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좀 크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망하는 이유는 본질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케팅 대행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또 장사를 하시다 보면 망하는 거고, 세 번째가 장사만 열심히 하지 말고 마케팅을 공부해야 됩니다. 심지어 매장 이름을 정할 때부터, 상권을 정할 때부터, 입지를 정할 때부터 모든 게 다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첫 번째, 본질이 탄탄하지 않은 거는 만족도가 낮은 손님은 더 이상 재방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마케팅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마케팅 대행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거는 마케팅 대행사는 그냥 순위만 올려주고 트래픽 쏴주고 돈 받으면 끝인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대로 된 마케팅 회사는 실제로 돈을 얼마만큼 벌어주느냐, 그게 마케팅 회사의 본질입니다. 즉 로아스를 확실히 체크해가지고 사장님들하고 면밀하게 그런 것을 소통을 해야지 마케팅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장사 열심히만 하지 말고 마케팅 공부를 해라. 고객 페르소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테일하게 페르소나 먼저 잡고 나서 내가 상권을 선택을 하느냐, 상권을 잡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페르소나를 잡느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명확한 거는 페르소나는 디테일해야 된다. 너무나 디테일해야 된다. 그 집에 가족이 몇 명까지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가상의 인물을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오늘 드린 이 마케팅만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거나 또 뭐 우리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거나 뭐 장사가 잘 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케팅이 사실 돈이 들어가는 항목이잖아요. 무료로 할 수 있는 마케팅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비를 얼마를 투자했고 거기에서 내가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순수익이 얼마나 났다, 이게 확실히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마케팅을 대행사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본질, 내가 팔고자 하는 어떤 음식이나 상품이 퀄리티 이런 게 좀 체크가 많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케팅으로 좀 더 있어 보이게, 좀 더 좋아 보이게 했다가는 요즘에는 손님들이 다 압니다. 한 번 방문하고 방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마케팅비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 6개월 만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780만 원 마케팅비로 소진하신 대표님, 그분이 지금 두 번째 매장을 준비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마케팅비를 전혀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마케팅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직접 마케팅 공부하셔가지고 직접 마케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대행을 맡기든지 마케팅 회사와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마케팅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요?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요즘에 여러 가지 마케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걸 알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했었던 마케팅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